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고 심지어 상처를 주는 무례한 이들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무례함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주저앉아 그들의 날 선말에 휘둘려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방패를 들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례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단 한마디의 말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나아가 상대방에게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삶의 지혜를 한 뼘 더 키워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일상을 불쾌하게 만드는 무례한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들은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때로는 우리의 자존감마저 위협하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거나 단순히 참고 넘어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상황을 현명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대응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듯이 우리도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굳건히 지켜낼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돛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혹은 난파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례함이라는 바람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매우 중대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피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례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단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이 한마디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와도 같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무례함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그들의 언어적 폭력에 휘둘리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을 억제하고 상황을 객관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은 비단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례함을 반복하는 상대방에게도 스스로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거울을 비추듯이 그들의 무례한 행동이 그들 자신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깨닫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마디를 통해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고 타인에게도 상호 존중이라는 보편적인 원칙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 한마디는 단순한 문구의 나열이 아닌 우리의 철학적 성찰과 삶의 경험이 응축된 결과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례함이라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왜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심코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하나의 통찰은 그들이 과거에 자신들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제지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혹은 단순히 주변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침묵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잘못된 행동을 해도 아무런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는 학습된 무기력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언행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관계에 어떤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지
미처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의 무례함을 인식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는 단지 상대방을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우리의 기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무례함을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더 큰 무례함의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에게 위험을 알려주듯이 우리는 그들에게 사회적 행동의 올바른 경계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대응하는 여러 방법들이 제시됩니다. 이 방법들은 각기 다른 상황과 개인의 성향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관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첫째, 그들의 문제 발언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다소 무례하게 들립니다. 혹은 방금 하신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와 같이 자신의 감정과 불편함을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격앙되지 않고 차분하고 명확한 어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이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에 따른 것임을 인지하게 합니다. 둘째, 그들의 말을 되물어서 상황을 객관화하는 방법입니다. 방금 제가 제대로 들은 것이 맞습니까? 혹시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와 같이 되묻는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이 부적절했음을 스스로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셋째, 상대가 사용한 부적절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들려주는 것입니다. 방금 당신이 사용하신 그따위라는 표현은 저에게 매우 불쾌하게 들립니다. 혹시 그 단어를 사용하신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처럼 상대방의 언어가 얼마나 듣기 거북한지 스스로 느끼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언어 습관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넷째, 무성의하게 반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대를 무시하거나 짧고 건조한 답변으로 대화를 이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례한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와 같이 단답형으로 대꾸하거나 아예 대꾸하지 않고 다른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무례함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대화의 주도권을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다섯째, 유머러스하게 대답하여 상황을 가볍게 전환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그때부터 제 외모가 좀 이상해진 것 같네요. 와 같이 재치 있는 답변으로 상대방의 무례함을 받아넘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고도의 기술과 적절한 상황 판단이 필요하며 자칫 상대방이 자신의 무례함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섯째, 단호하게 안 된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 일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와 같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힘으로써 더 이상의 무례한 시도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심어주지 않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리를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일 수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다른 모든 대처법이 통하지 않거나 더 이상의 감정 소모를 피해야 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대응 전략을 숙지하고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무례함에 대처하는 현명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자기 감정 존중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믿고 단호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무례함 앞에서 불쾌감이나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억압된 감정은 결국 우리의 내면을 좀 먹고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감정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자존감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존중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무례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처럼 행복은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내면이 강건할 때 어떤 외부의 무례함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례한 사람에게 대응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관계의 파괴가 아니라 건강한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서로 배려하며 영향을 주고받을 때 형성됩니다. 어느 한쪽만 끊임없이 희생하거나 착해야 유지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관계는 마치 한쪽 다리만으로 서 있는 것과 같아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관계를 고슴도치 우화에 비유하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고독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불편함을 세련되게 표현하는 노하우를 익히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량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방금 그 말씀은 저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의 의도를 존중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정적인 싸움으로 비화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불편함을 명확히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대화 방식은 상대방에게도 자신의 언행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상호작용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의 성장은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갑질이나 소위 개저씨와 같은 용어들이 만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타인에게 무례함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 의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시스템과 문화적 배경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평등한 권력 관계, 강압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경시하는 풍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무례함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남성이 자신감 있고 적극적이면 남자답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여성에게는 기가 세다, 드세다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특정 성별에게는 특정 행동 양식을 허용하면서 다른 성별에게는 동일한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중잣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시선 속에서 우리는 더욱 강인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완벽하게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인식하고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외침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더욱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물려주기 위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례한 사람 앞에서 꺼내야 할 단 한마디는 바로 당신의 그 행동은 저에게 무례하게 느껴집니다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경계를 설정하고 상대방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우리의 불편함과 동시에 상호 존중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무례함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의 반영입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단호하게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행동만을 지적하는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고 확고할 때 상대방 또한 우리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마디를 통해 우리의 존재를 당당히 드러내고 우리 주변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이 한마디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건강한 관계를 위해 특정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에 에너지를 소모하며 지쳐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며 그 소중한 에너지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관계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의 몸이 신호를 보내듯이 무례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지쳐간다면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보듬어주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우리가 처음으로 내뱉는 단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이 한마디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목소리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한 행동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할 때 타인 또한 당신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배움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상황과 도전에 직면하며 그 속에서 성장합니다. 무례한 사람들과의 마주침 또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의 지혜를 키워주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역경 속에서 더욱 빛나는 보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경험들을 통해 더욱 견고한 내면을 구축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욱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이 지혜로운 대처법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빛나는 존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며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례함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히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갖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존중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이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관계에서 진정한 상호 존중을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